옛날에 그 없던 시절이라 보리쌀하고 섞어서 이렇게 밥을 해주시면은 그거를 그 열무김치에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생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군침이 돌죠. 지금 그 시절 그 생각만 하면은 지금도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게 납니다. 명수가 저녁 먹자 이렇게 부르시면은 예 하고 들어가서 보면 어머니가 꺼먹지 하고 밥상을 차려놓으셨는데 놀다 왔으니까는 그 보리밥 위에다가 얼려서 꺼먹지 먹으면은 진짜 이 맛이 꿀맛이었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이 닭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고요. 저희 어릴 때부터 쭉 보아온 닭이어서 사실 저는 닭이 다 이렇게 검은 줄 알았어요. 산과 강, 평야가 조화롭게 발달된 충청남도. 농업의 발달로 공유가 풍부하고 바다와 인접해 해산물이 넘쳐나 다채로운 식재료가 가득한 고장. 충남에는 어떤 특별한 음식 문화가 자리하고 있을까요? 그 지역에서 나는 음식들과 주민들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토속적인 맛.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을 떠나 한 나라, 한 지역의 전통과 역사가 깃든 문화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러나 알아야 할 음식. 전해 내려오는 조상의 지혜가 담긴 음식. 대한민국, 그중 향토 음식의 첫 번째 이야기. 충남의 색이 입혀진 그 특별한 맛을 찾아 지금 떠나봅니다. 급속도로 변해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을 즐길 줄 알고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음식을 찾는 건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먹방이 대세가 되고 음식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 여러분에게 음식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이제 이 음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그 민족이 먹는 음식은 그 민족의 철학이다. 바로 우리는 매일매일 밥상에서 우리 민족이 쭉 이어져 왔던 그 역사적인 그리고 현실 그리고 미래까지도 그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먹는 것이다. 자연에서 재료를 채취해 요리를 만드는 방랑식객 임지호 셰프는 그 지역의 특산물과 지역 문화가 담긴 음식의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전통적으로 쭉 이어져오는 음식이라든가 또 앞으로 해 나갈 것도 그 기존 메인이 조상들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그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딱 매듭지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음식이에요.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지는 우리의 대표 주식 쌀.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여러 품종의 쌀 가운데 지금 보이는 이 쌀의 이름은 바로 버들미. 충남 공주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쌀입니다. 그 오래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충남 공주시 계룡면에 자리한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버들벼를 재배하기 위해 6년 전 이 마을에 귀농했다는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저는 농사하는 황진웅이라고 하고요. 공주에서 농부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공주에 왜 왔느냐고. 근데 저는 대답을 합니다. 그냥 왔다고. 농사를 하기 위해서. 그 마을 앞에 표지판이 버들미 마을이라고 표지판이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연치 않게 버들벼가 공주벼라고 해서 가져와서 농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하려고 했던 그 논이 바로 버들미 마을이었어요. 물가가 있는 곳에는 버드나무가 있고요. 이 버들벼는 능수버들 같이 생겼다 해서 버들벼라고 해요. 능수버들이 가지가 쭉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이 능수버들과 같아서 이제 버들벼라고 불렀다 전해집니다. 버들벼는 버들유자에 벼도를 써서 유도라고도 불리는데요. 한반도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벼 품종 중 하나라고 합니다. 버들벼가 이렇게 생겼어요. 알이 작고 줄무늬가 있고 연한 황색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이제 모판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밀식해서 많은 종자를 작은 면적에 키워가지고 그걸 나눠갖고 심는 그런 방식이 구성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온도가 축적돼야지 싹이 트거든요. 그걸 모판에 이제 상토라고 얘기하는 흙이 주성분이고요. 약간 영양 성분이 있어요. 물을 주면서 모를 키웁니다. 햇빛과 영양분을 먹고 쑥쑥 자라나는 버들벼 모종.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토종벼 농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요. 말하자면 버들벼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버들벼라는 벼를 통해서 저희가 서로 모여서 그 버들벼를 중심에 두고 농부들이 모여서 손보내기 행사를 합니다. 벼농사가 도입된 신석기 무렵부터 공주와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재배됐다는 버들벼는 키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모델은 키가 작으니까 관계 쪼그란 게 없는데 우리 토종은 키가 크니까 좀 이렇게 넓게 심어야 돼. 나중에 자랐을 때 부딪히지도 않고 괜찮죠. 요즘에 이제 요즘 신품종들은 5월달에 되면 다 모내기를 끝내잖아요. 근데 토종벼들은 6월 6일 현충일 즈음에서 이렇게 모내기를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덥긴 하지만 이맘때 옛날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모내기를 했겠지. 이런 날씨에 모내기를 했지. 예, 이런 기분으로 즐겁게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모내기 끝내고 나서 섣부르는 기대긴 하지만 버들벼의 하랑가락들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한테 아름답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네요. 올해 버들벼의 풍년을 바라는 농부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아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비가 내려 대지를 촉촉이 적십니다. 어느 여름날 하얗게 핀 버들벼꽃이 바람에 일렁이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주는 이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라댕이 무슨 놈들 오라댕 우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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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차. Everyone can refer to the Arc of Taste catalog and take concrete action. Everyone can look for these products, describe them, eat them. 국제 슬로푸드 협회에서는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가 사라질 것을 대비해 1996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맛의 방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5,176개가 등재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03개가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재를 하는 큰 이유는 지금 이렇게 산업화 문명화되면서 종자들이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자들은 우리의 역사와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환경에 가장 잘 맞고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역사와 이야기들이 다 음식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급속히 소실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소실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걸 찾아내서 등재를 하고. 맛의 방주는 사라져갈 위기에 처한 종자와 음식을 찾아내고 보존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충남은 2013년 논산 연산오개를 시작으로 태안 자염과 예산 삭힌김치, 그리고 홍성 팥장과 공주 버들뼈까지 현재 12개의 향토 종자와 음식들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충남 논산으로 떠나볼까요? 논산시 연산면의 한 마을. 이곳에는 연산오개를 기르며 오개의 혈통을 보존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연산오개 지킴이 이승숙 씨인데요. 한자를 보면 까마귀 오자와 닭개자를 쓰는데요. 까마귀처럼 검은 닭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뭐가 검냐면 온통 다 검기 때문에 검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외형적으로도 다 검지요. 저희가 뼈를 볼 수는 없지만 뼈도 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보통 모든 동물은 눈동자와 자위가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닭은 모두 검기 때문에 그냥 눈 자위하고 눈동자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온통 검은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건 1980년에 지정이 됐고요. 이 지역에서 살게 된 거는 제가 여기 6대 지킴이니까요. 한 어림잡아도 한 200년 정도를 저희 집안에서 혈통을 유지해온 우리나라 토종 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5대 조부 할아버지께서 조선 철종 임금께 진상을 한 이후로 저희 집에 가보로 그냥 대대로 이렇게 내려왔고요. 저희가 옛날 문서에서 찾아보기로는 고려시대에도 이 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개라고 이름을 해서 옛날 고문헌에서도 오개의 존재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고려시대부터 이 한반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산오개는 2013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맛의 방주 프로젝트에 등재되었습니다. 보존할 가치가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세계 멸종 위기 동물로 인정받은 것이죠. 오개는 성질이 예민하고 까다로워 사육하기 쉽지 않지만 연산의 대표 명물이자 향토달그로 오개의 명맥을 잇고자 지켜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종을 종을 잇는다는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가장 힘든 거는 일단 아시다시피 토종은 경제성하고는 반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토종을 기르지 않게 되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멸종 위기를 맞게 된 건데요. 사실 토종이 없으면 주권을 잃는 거지 않습니까? 종자 주권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이기에 지금
정말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논산시 가야곡면으로 향해 봅니다. 충남 논산에는 토종닭, 연산 5개와 함께 마세방주 프로젝트에 등재된 토종 어종이 있습니다. 주로 병암리 하천, 맑은 물에서 산다는 민물고기. 을문어라고도 불린다는 을문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물고기에는 예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주로 옛날서부터 저가던 게 을문어라는 그런 물고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500여 년 전에 강효자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태어난 고기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사람들은 지금 효자고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고기가 원래 여기 생기게 된 연유가 여기서부터 한 1km 가면 이제 중화제 강흥정 선생이라고 조선시대 때 그 유명한 학자이고 또 효자였던 분이 계셔요. 조선 성종 때 분이신데 지금도 거기에 가게 되면 그 성종대왕께서 직접 써서 내려주신 정례 현판이 있고 거기에 서원이 이제 있는데요. 한 겨울에 어머니께서 그 게장국이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효자니까 여기서 한 20리 되는 인내장이라는 곳에 가서 게장국을 구했어요. 이 병암 냇가를 건너오셔야 되는데 이게 꽁꽁 얼었거든요. 중간에 그 얼음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께 뭘 갖다 드리냐 이러면서 울고 계셨어요. 얼음 구멍이 났는데 거기에 조그만 고기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거라도 갖다가 어머니 끓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기 배를 따고 이제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갖다 끓여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게장국이 참 맛있다. 이렇게 게장국을 알고 잡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을무늬 고기를, 효자 고기를 이렇게 끓이면 꼭 게장국하고 비슷한 그런 냄새라든가 맛이 게장국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갈이나 모래가 깔려있는 곳에서 서식하는 을무늬. 을무늬는 6cm에서 8cm 정도 되는 작은 물고기인데요. 돌 밑에 꼭꼭 숨어 있어 을무늬를 잡기 위해서는 숨바꼭질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귀한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저 어려서만 해도 마을 분들이 이 여름 되면은 여기 와가지고서 그 을문어를 잡아서 철렵이라고 그러지. 와서 냄비랑 뭐 솥단지 가져와가지고서 그놈 잡아서 삶아가지고서 거기다 국수 넣고 어죽 끓여 먹고 그러던 그것이가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을 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추억의 물고기. 이 물고기가 바로 을무늬입니다. 어린 시절 냇가에 나와 을무늬를 잡고 함께 끓여 먹었던 을무늬탕도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그러면요 생각이 나기를 진짜 참 어려서 그것이기는 왜 그렇게 맛있었던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이제 배추김치 넣고서 먹는 그 맛은 진짜 상상만 해도 침 넘어갑니다. 집집마다 해먹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을무늬탕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은 별미였습니다. 미리 삶아서 익혀놓은 시래기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고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을 을무늬와 함께 넣어 보글보글 끓여주면 마을 사람들의 추억을 소환시키는 맛, 바로 을무늬탕입니다.
이번엔 탁 트인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서해안의 대표 관광지 충남 태안으로 가봅니다.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태안. 그 중에서도 안면도항은 꽃게 주산지로 유명한데요.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 음식은 바로 개국지입니다. 원래 이 개국지는 상품으로 이렇게 메뉴로 팔지를 않던 거예요. 원래 개국지가 이쪽 지역에 유일하게 토속 음식으로 남아있던 개국지인데, 태안 지역에 오면 꼭 맛봐야 한다는 이 지역의 향토 음식. 김치, 꽃게, 민물새우, 늙은 호박 등을 넣어 끓여 먹는 개국지. 그 맛이 궁금한데요. 딱 처음에 봤을 때는 꽃게가 이렇게 있으니까 매운탕 같은데 된장국 같기도 하고 매운탕 같기도 하고 꽃게탕 같기도 하고. 개국지가 엄청 맛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매운탕인 줄 알고 왔거든요. 매운탕처럼 생긴 건 줄 알았는데 호박이랑 배추랑 들어가서 그런지 달큰하기도 하고 찐은 된장국 같기도 해요. 어떻게 태안 오셔서 이걸 드셔볼 생각하신 거예요? 어딜 가나 다 개국지 써 있어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안면도 토박이라는 염동은 사장님. 40년 넘게 개국지를 팔아왔던 어머니의 뒤를 이어 그 손맛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옛날 개국지는 어떤 맛일까요? 여기 음식 어른들은 깨국지라고 그랬어요. 쪄국이 들어간다 해서 깨국지. 그래서 아주 짭짤하고 향이 특유의 쪄국 냄새가 나죠. 그때는 개국지를 담기 위해서 바다에 가면 게가 조그만 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개국지를 담으려면 그 게들을 잡아서 땅콩가지고 넣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들을 저희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 게를 잡으러 다녔죠. 저녁 무렵 돌개잡이를 위해 나온 안면도 바다에는 아름다운 낙조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돌개잡이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태안 지역 특히 안면도에는 소나무가 워낙 많아서 그 소나무 그 광설로 이용해서 횃불을 만들어서 횃불로 했죠. 이리저리 찾아봐도 돌개는 보이지 않고 물고기들만 보이네요. 돌개는 야행성이라 물이 빠진 후 날이 어두욱해지면 그때서야 얼굴을 내밉니다. 보이죠? 이거는 어따. 보세요? 와, 두 마리 거기도 있다. 장갑에 붙어 있잖아 하나. 어디? 두 마리가 붙어 있네. 아, 이게 돌개예요? 네, 이게 돌개 이게. 집게다리와 몸에 가시가 나 있는 게 돌개의 특징입니다. 보이죠 여기? 여기. 안 보여요? 여기. 자, 잡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볼 수 없는 바닷개, 돌개. 또 숨었겠죠 여기다가? 안 숨었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여기. 그림같이 숨었네. 보이세요? 뭔지 아시겠어? 자, 신비롭죠 신비로워. 색깔이 저게 금방 변하니. 여기 숨어있죠 여기. 꽃게보다 몸집이 작고 껍질이 단단한 바닷개로 주로 돌 밑에 서식한다고 하는데요. 이거야. 들어줘라. 태안 지역에 사는 마을 사람들은 이 돌개를 박하지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돌 밑에 숨은 작은 개, 돌개를 찾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렇지. 숨어 있지. 여기서 딱. 그래, 숨어 있을 줄 알았다. 오랜만에 돌개잡이를 해서일까요? 돌개를 잡다 보니 어린 시절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돌개 잡으며 놀았던 때도 그리워지고 돌 밑으로 숨어 있는 돌개를 발견할 때마다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 오늘 수확은 대성공. 돌개를 보니 문득 개국지를 담가주셨던 어머니 생각도 납니다. 태안 지역 개국지의 원형을 찾아서 가이도로 향합니다. 가이도는 태안반도 끝자락인 신진도항에서 100길로 30분 정도 걸리는 작은 섬마을로 현재 40가구, 6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살 때부터 어느한테 사는 거예요. 20살 때부터 시집 어느서 살았다고. 소원 말리포 쪽에서 왔다고. 자식들만 고생시키지 많이 나가지고 오남매 딸, 형제, 아들 3명째. 이제 할아버지는 여기 저기니까 조그만 배하다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죠. 나는 뭐 집에서 하는 것도 없어요. 마늘 그냥 집에 밭 있는 걸로 조금씩 그거 심고 있지 다른 건 아무것도 하는 거예요. 개국지는 옛날부터 쌀도 구웠고 보리밥만 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부러 식구도 많고 애들도 많고 이제 많이씩 담아서 그냥 지져서 이렇게 먹고 그랬죠. 가을이면 진장할 때 배추 이렇게 그 시퍼런 이파리 따서 그것만 그냥 이렇게 버무려서 그냥 꾹꾹 지져서 이렇게 먹었죠. 따듬어서 이제 씻어서 갖고 이제 소금에다 살짝 간해갖고 돌개가 많이 먹었죠. 그리고 저기 자지장개 사시래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먹었지. 꽃게는 옛날에는 그 뒤에 거는 귀였죠. 과거 이곳 가이도의 앞바다에서 많이 잡혔다는 돌개. 돌개를 먼저 가위로 잘라주고 젓국을 준비합니다. 마늘 넣고 고춧가루 넣고 젓국 치고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지져 먹고 그랬죠. 옛날에도. 이 마을에서 음식 잘하기로 1등이라는 송점례 할머니. 옛날부터 드셔왔다는 추억 속 개국지를 직접 재현해 주셨는데요. 맛있네요. 맛있죠? 여기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도. 가리 김장 어머니 이렇게 지져서 이렇게 해서 지져서 먹는다니까요. 뭐 다른 거 뭐 해먹을 건 없고. 여기는 육지보다 뭐하고 다 지연있게 콩도 안 되지 고추도 안 되지 그런 것도 이렇게 그런 것들은 거 사다가 그냥 애들은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가을에 나오는 배추와 돌개를 활용해 만들어 먹는 개국지는 이 지역의 향토 음식입니다. 담가놓고 숙성시킨 개국지는 이렇게 찌개로 끓여서 먹곤 했는데요. 이게 바로 돌개와 배추가 들어간 원조 개국지인 건데요.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긴 추억의 음식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개국지. 밥 한 공기와 함께 상에 올려졌습니다. 그 맛이 진짜 궁금한데요. 구수하고 김치보다 그대로 맛있더라고. 김치보다. 그림에 물러서 물렁물렁하고 하니까 맛있더라고. 그게. 김치는 씹으려면 딱딱하고 늙으니까 물렁물렁한 것이 좋고 뜨뜻한 것이 좋고 나이 먹으니까 그렇더라고. 바다에서 나는 돌개를 활용한 개국지는
태안 지역 섬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추억의 음식입니다. 이번엔 기름지고 넓은 예당 평야와 함께 내륙의 바다라 불리고 풍요로운 땅을 가진 충남 예산으로 떠나봅니다. 춤과 예의 고장, 양반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예산. 선비의 정신이 깃든 옛 고택들 가운데 추사 김정희 선생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추사고택을 찾았습니다. 1786년 6월 예산군 신안면 용궁리에서 태어난 그는 글과 글씨를 능가할 자가 없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문인입니다. 독창적인 추사체를 완성시킨 그는 금석학의 대가이자 까다로운 미식가이기도 했는데요. 추사 김정희 선생은 과연 어떤 음식을 드셨을까요? 이곳은 추사고택의 안채인데요. 대팽두부 가강채라는 주련이 현재 안채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강, 나물이고 고해부처 아녀손, 가장 좋은 훌륭한 모임은 부부, 딸, 손자의 모임이다 라는 뜻인데요. 추사 선생님께서는 제주도로 유배를 9년 동안 다녀오시게 되고 나중에 과천에 기거하시면서 가족들과 그리고 지역의 향토 음식을 그리워하셨던 그런 모습을 담은 주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추사 전집에 추사 선생께서 대팽두부 가강채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고의 반찬은 두부와 오이 그리고 생강과 나물이라고 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추사 선생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미식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미식을 탐하는 노인이라고 쓰신 그런 글귀도 있고 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식재료에 대해서도 음미를 하시고 또 그것으로 만든 음식을 즐겨 드시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저희가 해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최고의 반찬이라 칭했던 두부. 닭고기와 함께 기름에 지진 단단한 두부를 무와 대파, 계란, 물 등을 넣고 끓여낸 연포국은 18세기 당시 선생이 드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 음식 중 하나입니다. 네, 추사 선생께서 아내에게 쓰신 한글 편지에 민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민어는 여름을 대표로 하는 그런 그 좋은 생선인데요. 여름에 굉장히 살이 잘 오르고 기름이 잘 올라서 보양식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특히 조선시대에는 임금님 수락상에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대부들께서 이것을 최대의 보양으로 민어탕을 많이 드셨고 추사 선생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그리움을 아내에게 글로 써서 편지를 보내셨다. 이런 부분. 추사 김정희 선생의 입맛을 사로잡은 또 다른 음식은 생강 전복숙입니다. 굴을 베이스로 한 끓는 양념장에 칼집을 넣은 전복과 생강을 넣고 함께 졸여주면 되는데요. 추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 노각입니다. 늙은 오이, 노각을 채 썰어 소금에 절인 후 물기를 짜주고 양념장에 고루 묻혀주면 사각사각하고 새콤한 맛이 일품인 노각 생채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추사 김정희 선생이 드셨을 추사밥상이 탄생했습니다. 두부를 재료로 한 연포국과 생강 전복수, 오이를 활용한 노각 생채와 민어조치까지 추사 선생의 글이 적힌 추사전집과 시의전서, 주식시의 등 음식 관련 고서를 토대로 추사밥상을 재현했는데요. 그 중에는 김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장김치도 있습니다. 고춧가루를 쓰지 않고 간장으로 담근 김치입니다. 김치의 원형을 만나볼 수 있는 예산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52살이 되던 해에 내려왔어요. 여기를 완전히 주말 농장으로 하다가 이제 2005년도 1월인가 이사를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여기 예산 사람으로서 살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이제 동네에서 이제 어떤 김치를 내놓고 지져서 내놨는데
그 맛이 이제 도시에서 전혀 먹지도 못하고 내가 있으면서 보지도 못했던 김치였는데 그 맛이 이렇게 뭐랄까 매력이 있더라고요. 막 끌리는 맛이 있고 그리고 톡 쏘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희한한 김치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맛에 이제 매료돼 가지고 이제 우연히 이제 사라져가는 음식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동네에서 한 2-3집 정도 담아 먹고 있더라고요. 처음 마주했을 때 그 모습이 아주 생소했다는 김치는 바로 톡 쏘는 맛 때문에 홍어맛 김치라고도 불렸다는 바로 삭힌 김치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이게 조금 더 앉으면 더 좋아요. 지금 이제 한 이틀 정도 더 있으면 이게 뽀얗게 전체가 앉거든요. 하얀 게 이제 골마지라 그러죠. 골마지. 이제 하얀 곰팡인데 옛날에 분들은 이제 골마지라 그랬죠. 이제 이게 골마지 낀 음식이라는 거죠. 일단은 이 김치에 고춧가루를 안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김치하면 발효 음식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제 고춧가루를 안 넣는다는 거에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는 발효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삭혔어요. 그러니까 썩은 김치, 삭힌다는 거는 썩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김치 말고 그 이전에 고춧가루를 넣지 않는 김치를 먹었을 수도 있다. 그 원료가 거기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 토종 배추는 지금처럼 포기를 않는 배추가 아니에요. 무처럼 이렇게 굉장히 거친 김치지. 이게 딱 맞는 거지. 국내 유일의 한국 토종 씨앗박물관. 사라져가는 토종 씨앗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이곳에서 토종 배추인 구옥배추 씨앗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토종 배추 씨앗을 분양받아 삭힌 김치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김영애 씨. 4월달, 5월달 지나가면서 이제 저기 이제 좀 씨방이 앉아요. 저기 이제 꽃이 폈으니까. 꽃 피고 나면 씨가 맺히잖아요. 그 종자를 앉아요. 그러면 이제 잘 연그르면 베어서 말려가지고 탁 털면 이제 씨가 툭툭 나와요. 노란 배추꽃에서 받아낸 구옥배추 씨앗. 씨앗이 발화되는 순간 자연의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일주일간 모판에 키워낸 후 땅에 옮겨 심는데요. 8월 칠성 무렵 씨앗을 뿌리고 11월경 수확한다는 구옥배추. 일반 계량배추보다 육질이 단단해 김치를 담그면 오랫동안 무르지 않고 아삭한 맛이 그대로 보존된다고 합니다. 삭힌 김치의 주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옥배추입니다. 잘 자라 있는 밭을 쳐다보고 있으면 뭐랄까 뿌듯하고 또 이제 어떤 이제 키워냈다는 이제 그런 성취감, 사랑스럽죠. 그것도 이제 이게 꽃처럼 피어 있어서 이뻐요. 다른 배추랑 다르게 좀 이제 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활짝 피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스럽고 이쁘고 자세히 보세요. 쏙이 없어요. 이게 이제 조금 노란 게 조금 있는데 다 이렇게 햇빛을 받았기 때문에 다 파란색이죠. 소금에다가 이제 절여요. 일반 배추랑 똑같이 절여요. 밤새 절여 놓으면 아침에 한 6시나 좀 되면 이제 거의 절어요. 삭힌 김치를 담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는 새우젓과 마늘, 파, 생강, 소금에 절여놓은 구옥배추와 함께 재료를 골고루 버무려 줍니다. 이 김치는 꼭 눌러놓질 않아요. 그냥 버무려서 바로 그냥 그대로 수북하게 넣어서 쌓였으면 한 열흘쯤 지나면 이제 절반 쭉 떨어지죠. 물기가 다 빠져가지고 깨진 항아리 속에다가 또 담아놓죠. 고여서 빠질 수 있는 공간을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사가서 뽀얘질 때 이제 물이 쭉 빠지면 사가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물이 빠지더라고요. 깨진 항아리에 담는 삭힌 김치는 5개월 정도 숙성 과정을 거쳐야 음식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삭힌 김치 위에 쌀뜨물을 붓고 들깨가루와 들기름, 청양고추까지 넣어 자작하게 지져내면 꼬들꼬들하면서 부드럽고 톡 쏘면서도 구수한 맛을 내는 삭힌 김치찌개 완성입니다. 곰삭은 세월의 맛,
상큼한 향이 배어든 삭힌 김치는 예산 금치리 마을 사람들의 추억의 음식입니다. 옛날 생각나요. 옛날 맛있어요. 진한 맛이라고 그러나? 삭혀서 맛이 나는 그 진한 맛, 옛날 맛이 나죠. 어렸을 때 그 먹던 맛이 코끝에 구수한 맛이 느끼는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주 맛있어요. 자연이 주는 고마운 선물. 주황빛 감과 아라리 연근 밤이 가을의 시작을 알립니다. 가을색으로 물든 예산의 또 다른 마을에서 마을 주민 조연원 씨를 만났습니다. 도토리는 지금 이게 음력으로 8월 한 6, 7 그때 했다고요. 뭐 우리 뒷동산에 도토리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뭐 바구리 갖고 다니면서 줍기도 하고 멍석 갖고 다니면서 뭐 털어서 줍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확하고 있죠. 도토리 하면 보통 묵을 떠올리게 마련이지만 조연원 씨는 도토리로 만든 떡이 먼저 생각난다고 합니다. 도토리 떡이면은 제일 먼저 어머니가 생각나고 또 제가 그 입덧 할 때 그 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 또 이제 그 이제 뱃속에서 있는 아기 그 손주를 생각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해다 주셨을 때 그 사랑이 느껴지고 또 그 인자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고 또 그걸 이렇게 먹었을 때 사폰사폰한 그 떡 맛이 잊혀지질 않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그런 어머니의 인자한 모습이 그리워지죠. 시어머니가 해주셨던 그리운 그 맛을 잊지 못해 직접 떡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조연원 씨. 아침에 이제 떡이 들어오면은 저희는 이제 주문 떡이니까 도토리 떡도 그렇고 뭔 떡이든 다 주문이니까 이제 한 2, 3일 전에 도토리 떡 같은 거는 한 4, 5일 전에 주문을 하셔야 해요. 채로 걸러 도토리의 얇은 껍질을 날리고 마당에 넓게 펼쳐 햇빛에 고루고루 잘 말려야 한다는데요. 동지 때까지 아마 그렇게 말려요. 오래 말려둬야 그게 이렇게 곰팡이가 안 나고 탕도 안 나고 그렇게 해서 두어야 뭐 1년 내 두고두고 떡 해 먹을 때, 묵 해 먹을 때 쓰는 거니까. 도토리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햇볕에 잘 말린 떡갈나무 도토리는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고 물에 담가 떫은 맛을 없애줍니다. 빻아서 만든 도토리 가루에 맵쌀과 수숫가루를 함께 섞어주는데요. 도토리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팥과에 속해 있는 동부라는 게 있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그거를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왜 어머니 왜 이 동부를 넣으시느냐 여쭤봤더니 그 도토리 떡하고는 그 동부가 들어가야 맛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동부콩과 붉은 팥은 미리 삶아서 고물로 준비해줍니다. 이렇게 콩과 팥을 섞어 시루에 함께 쪄주면 도토리 떡이 완성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방아다 이렇게 떡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루라고 하는 그곳에 떡을 하면 더 촉촉하고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시는데 두고두고 먹었죠, 쪄서. 시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물려받은 조연원 씨는 예산에서 떡 명인으로 통합니다. 대를 이어 만들어온 특별한 내림떡, 바로 도토리 떡입니다.
저는 그 도토리 떡이라는 거를 여기 어머니 시집 와가지고 처음 먹어봤는데 이렇게 사분사분하다거나 그러니까 그 떡이 이렇게 질커덩거리지 않고 사뿐사뿐 포송포송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런 그 맛이었었어요. 충남 예산에서 찾은 맛, 도토리떡. 동북콩의 고소한 식감과 쌉싸리하고 달큰한 그 맛이 아주 일품인데요. 고부간의 따뜻한 추억이 담긴 특별한 향토떡으로 계속 기억되길 바랍니다. 가을을 맞이한 공주시 계룡면 복명리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버들벼 이삭이 능수버들 느낌처럼 휘어져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길게 늘어진 벼 이삭, 알알이 속이 연근 버들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버들벼는 이제 그 임원경제지에 나오는 얘기로 맨 처음에 올벼라고 나옵니다. 일찍 오는 벼다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 맨 앞에 나오는 게 버들벼예요. 그러니까 올벼라는 거는 추석 때 햅쌀을 먹을 수 있는 그 벼를 올벼라고 해요. 또 한 해가 갔구나 이런 걸 느끼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90년을 산다, 100년을 산다 하는데 농사의 주기로 봤을 때는 이 농사를 제가 10번에서 20번 더 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생은 짧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진웅 씨를 비롯해 토종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마을 농부들의 정성이 더해져 지금의 버들미를 만나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낫으로 수확한 거는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일을 정확하게 치면은 30-40%밖에 안 됩니다. 일 높을 때. 나락을 빈 다음에 말려야 되죠. 말리고 나락을 털어야 돼요. 홀테라는 것도 털었고 또 두드리는 방식도 하고 털어야 됩니다. 방아라고 해서 이 완결을 벗겨야 사람이 먹을 수 있잖아요. 도정 작업을 거쳐 탄생하는 쌀. 버들미는 단단하고 찰기가 많아서 밥을 지으면 달고 구수한 맛이 납니다. 향수를 불러오는 우리의 토종쌀. 옛날 향수가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 향수 때문에 지금도 조금씩 짓고 있습니다. 보릿고기라고 얘기하죠. 그때 당시에는 못 먹던 시절이라 쌀을 갖다가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시절입니다. 그래가지고 보리쌀하고 이렇게 섞어서 먹던 기억이 납니다. 맛은 찰지고 구수했습니다. 요즘 계량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장작 부를 때 가마솥에 쌀을 넣고 어머니가 직접 해주셨던 밥. 찰지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었던 그 맛은 정말 꿀맛이었다고 하는데요. 보리쌀하고 섞어서 이렇게 밥을 해주시면은 그거를 그 열무김치에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먹던 그 생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누룽지가 버들벼 누룽지가 그렇게 일품입니다. 구수하고 찰지고. 버들미밥에 열무김치와 고추장을 넣고 쓱쓱 비벼 먹었을 때의 그 맛은 잊지 못할 추억의 맛이겠죠. 이번에는 충남 당진으로 가봅니다. 당진의 관광명소 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연 20만 명의 천주교 신도와 순례객들이 찾는다는 순례길 명소, 바로 버근의 순례길인데요. 순례길의 출발점인 솔매성지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간 이후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입니다. 교황 방문 당시 해외 사제들을 위해 준비된 만찬에는 당진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이 올랐습니다. 이후 교황 밥상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 음식은 바로
당진 주민들이 즐겨 먹는다는 별미 중의 별미. 꺼먹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향토 음식을 개발할 때 버그네 술래기 모티브로 해가지고 스토리텔링화를 이제 했어요. 이때 이 향토 음식을 만들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문할 때 이 음식을 대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황님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진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꺼먹지는 과거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던 시절 마을 주민들이 집에서 주로 해먹던 그저 평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냥 짠지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짠지, 무짠지, 무청짠지. 그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그냥 우리 김장부 그 시래기를 절였다가니 반찬이 없으니까는 이것으로 반찬해서 주셨죠. 염장을 한 거를 삶아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에다 담갔다가 그거를 볶아주신 거죠. 들기름에. 해마다 이 꺼먹지를 담기 위해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정성을 쏟는 안경민 씨. 시래기 물을 직접 재배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쓰레기 무수를 쳐다보면요 너무나 행복해요. 부자 된 느낌? 너무 좋죠. 너무 잘 됐으니까. 그러니까 배부른 느낌이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으면은 그런 느낌이죠. 일반 무에 비해 잎과 줄기가 연한 게 특징인 시래기 무. 보통 8월 말이나 9월 초에 파종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수확합니다. 시래기 무의 무청을 사용해야 꺼먹지가 질기지 않고 부드럽다고 합니다. 무를 이제 잘라가지고 무는 이제 무말랭이 할 수도 있고 그냥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목적은 무 이파리잖아요. 그거를 깨끗이 이제 닦지는 마세요. 닦지 말고 무하고 이파리가 분리해가지고 소금에다 소금을 염전을 많이 넣어야 돼요. 물은 절대 넣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돌을 큼직한 돌 꼭 눌러 놓으세요. 그럼 자연으로 이게 완전히 수분이잖아요. 수분이라 다 물이 생겨요. 물 안 넣어도. 10월 말쯤이나 11월 중순경에 담을 때는 그 이듬해 한 4월 달부터 먹을 수 있어요. 그냥 5월 달, 4월 달이면 숙성이 다 되더라고요. 가을에 담가 6개월 정도 숙성 기간을 거치면 새파랬던 무청이 거무스름한 빛을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꺼먹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노리끼리하게 절여집니다. 그러면 그거를 꺼내갖고 삶아요. 무 윗부분을 살짝 눌러보시면은 약간 들어간다는 좀 물렁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건지셔갖고 깨끗이 헹구셔갖고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물에 담가두셔서 염기를 빼셔야 돼요. 염기를 뺀 꺼먹지를 다진 마늘을 조금 넣고 들기름에 들들 볶아주면 꺼먹지 볶음이 완성됩니다. 불맛을 살린 숯불 돼지구이, 된장 양념에 재워둔 돼지고기를 구워서 만든 맥적구이가 꺼먹지 볶음과 함께 만나면 꺼먹지 맥적이라는 색다른 음식으로 탄생되었습니다. 돼지고기와 환상궁합을 자랑하는 꺼먹지는 당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인데요. 무청에 가득 담긴 영양소 덕분에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한 것 또한 특징입니다. 무청을 소금에 절인 김치, 꺼먹지는 특허받은 꺼먹지 비빔밥과 함께 구수한 맛이 일품인 꺼먹지 들깨탕으로도 맛볼 수 있습니다. 맛과 건강까지 함께 담은 웰빙 음식. 꺼먹지 한상 차림이 충남 당진의 대표 맛이라 할 수 있겠네요. 충청도에서만의 향토 음식이
그 충청도만의 보물이고 문화유산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잘 원형을 보존시키고 잘 알리시고 지키셔서 계속 이대로 꾸준히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지금은 물론이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음식, 향토 음식, 전통 음식이 될 것 같아요. 로컬푸드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로 국내외 다양한 요리 경연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요리 학원을 찾았습니다. 지역 식재료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특별한 창작 요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저는 앞으로 향토 음식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음식을 개발해서 저희 지역만의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을 만들고 싶어요. 그 누군가에게는 눈물 날 만큼의 그리운 맛, 어머니의 그리움, 고향의 추억. 우리에게 향토 음식은 지치고 힘든 일상을 잊게 하는 치유의 맛입니다. 향토 음식은 우리 지역의 문화와 전통이 담긴 소중한 역사입니다. 충남의 향토 음식이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의 마음처럼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랍니다.